아직까지 뭐 특별한 약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기대는 됩니다. 일단 기분상으로는 지금 현재 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험 2주째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신봉균 씨의 집을 찾았다. 아침 6시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신봉균 씨의 표정이 유난히 밝다. 4시 반이면 일어난다고. 겨울에는 5시. 실험이 시작된 이후 아침 저녁으로 2번, 한 번도 비타민제 복용을 빼놓은 적이 없는 신봉균 씨. 그래서 그런지 예전보다 피로가 한결 덜 느껴진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특히 신봉균 씨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오후 7시경. 피로가 절정에 달해 하루 중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그 졸리고 피로한 걸 좀 못 느끼겠더라고. 계속 먹어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선전용어로 이게 다른 약을 줬나 평상시에 눈이 말똥말똥해지니까. 또 다른 실험 참가자 조성률 씨. 새벽 3시 40분경에 집에서 나와 지금까지 돌아다니다 보니 피로가 몰려온다. 조성률 씨 역시 빼놓지 않고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다. 조성률 씨가 느끼는 효과는 얼마만큼일까? 오후 4시가 가까워진 시간, 평상시 조성률 씨가 가장 피로를 느끼는 시간이다. 결국 조성률 씨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잠시 휴식을 취한다. 체질이 좀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뭐 효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뻑뻑뻑뻑하죠? 네. 좀 달라져야 되는데 뭐 힘도 좀 나고 그런 게 없고. 비타민 복용을 시작한 지 4주 후 실험 참가자들의 피로도에 대한 2차 검사가 실시됐다. 먼저 반짝이는 빛에 대한 반응으로 뇌의 피로도를 측정하는 플리커 검사 결과 비타민C 투여 그룹의 반응도가 약간 떨어진 반면 종합 비타민 투여 그룹은 약간 상승했다. 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가 누적되면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무뎌지는 등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심장박동 변이도 검사. 변이도가 증가할수록 피로도가 낮다. 종합 비타민 투여 그룹은 오히려 변이도가 더 떨어졌고 비타민C 투여 그룹의 경우 약간 증가하긴 했지만 역시 통계적인 유의성은 갖지 못했다. 평상시 느끼는 총체적인 피로도 검사 또한 비타민 복용 후 피로도가 약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했다. 어떤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비타민을 복용했을 때 특히 이제 많은 택시 기사분들이 그걸 복용했다고 친다면은 한 달 정도의 투여로는 우리가 피로 증상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타민. 과연 결핍 예방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효과는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각종 비타민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비타민C가 결핍될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비타민C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해온 서울대 이왕재 교수. 실험을 위해 기니피그라는 실험용 쥐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한 뒤 세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일반 사료만을 먹이고 한 그룹은 레몬 추출액, 나머지 한 그룹은 비타민C를 먹인 후 관찰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15일) 후 레몬과 비타민C를 먹인 쥐와는 달리 스트레스만 받은 쥐의 활동성이 크게 줄더니 결국엔 죽고 말았다.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스트레스에 대항해 싸우게 된다. 아드레날린 분비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비타민 C다. 비타민 C를 섭취해주지 않으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 않고 이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왜 응급실 비치약 1호가 아드레날린일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명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데 비타민 C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안다고 그러면은 뭐 더 이상 현대인이 비타민 C를 어떤 형태로든 섭취해야 되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 중 하나인 비타민 C. 비타민 C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 특히 고용량의 비타민 C를 섭취할 경우 심장병을 줄일 수 있으며 당뇨 합병증을 억제하고 다발성 관절염과 임산부의 조산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비타민 C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만은 아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이안 블레어 교수는 비타민 C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장점으로 갖고 있지만 과용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비타민 C가 유용한 영양소이긴 하지만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DNA 손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비타민 C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비타민 C가 DNA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만든다. DNA가 지나치게 손상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굳이 해가 될 수 있는 비타민 제제를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비타민 C 한 알이 몸에 좋으면 열 알도 좋을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구가 발표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비타민 C 제제를 모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량의 비타민 C가 심장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발 위험을 높이며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비타민의 효과와 부작용을 입증하기 위한 수많은 상반된 연구 결과들은 의료계와 학계에서 오랜 논란이 되어왔다. 미국 메인 주립의과대학의 페어필드 교수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여러 비타민 연구 결과들을 합쳐 통합 분석한 이른바 메타 분석 결과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자마지를 통해 발표했다. 비타민이 과연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비타민 C와 심장병 예방과는 연관이 없으며 비타민 C가 암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역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제가 비타민을 연구한 이유는 의사와 의료계 그리고 환자들 모두가 비타민의 역할과 작용에 대해 오해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비타민의 지나친 섭취가 심장병이나 암 같은 만성 질병을 예방한다는 생각들이 많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비타민 C와 함께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으로 꼽히는 비타민 A와 E 그리고 종합 비타민의 효과 역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역시 최근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까지의 비타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쭉 합쳐서 모아보면은 대체로 한 3분의 1 정도는 비타민이 각종 암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는 데 효과가 있다는 반면에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오히려 해로웠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효과가 있지도 없지도 않은 중도적인 이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메타 분석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최근 나온 메타 분석의 결과들을 보면은 비타민 A의 사망률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섭취를 했을 때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도 있지만
해롭거나 아니면은 중도적인 이런 연구 결과들이